Democracy. Democracy. Democracy is belong to citizens. Democracy. Democracy.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피부색, 머리카락, 체형, 성향, 성격, 인격 등 말이죠. 민주주의 하면 대부분 평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평등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모든 인간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과 내가 같아지고 싶어하고 그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부터 모순이 발생합니다. 하준이 몸은 조금 마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머리는 조금 많이 크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하준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그렇지만 불공평이 있고 다름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불평등에 관해서 얘기를 들으면 항상 극복하고 싶다는 의지가 타오르게 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역시 이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극복 의지를 돋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불평등이 굉장히 지나쳐가지고 뛰어넘을 수 없고 해소할 수 없어 보이는 정도의 불평등이 생긴다면 시민들은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 사회의 문제점이 됩니다. 힘든 나날을 견디며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낫다는 희망을 정부가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시민은 행복할 수도 없고 삶의 이유 역시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인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요즘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애를 빨리 낳으라고 닥달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는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죠. 이 역시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 희망이 보장되지 못하는 미래를, 그리고 고생을 굳이 사소할 필요가 없다고 젊은이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개뿔, N4 세대에서 더욱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사회에서 저희는 희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말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한 안정성, 최소한 희망이라도 있어야 행복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에 의거해 대한민국의 국민은 희망을 보장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게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놓지 않고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잡는 것이, 그리고 희망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현 사회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이 굉장히 두루뭉실하고 현실성이 없는 얘기로 들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보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고, 이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이 시민의 희망에 보응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시민들은 그런 정당을 유일하게 가진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그런 정당을 뽑아야지 이런 현재 사회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 동생이 먹을 치킨 조각과 여러분들이 먹을 치킨 조각의 개수를 정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형준이에게도 치킨 조각을 주겠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치킨 조각을 더 많이 선택할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형준이는 상대적으로 불행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소희랑 학교에서 교칙을 정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규칙당 벌점을 얼마나 매길지를 정할 때 저희는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을 따라 정했습니다. 그 말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민주주의를 실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은 그다지 민주주의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그 갈등이 자신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갈등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암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민주주의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표를 통해 한 개인의 표를 행사할 수도 있지만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서 한 가지 의견으로 접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표해서 뭔 정책을 피거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미래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불빛이 어두운 데서 더 밝게 빛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하면은 충분히 민주주의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듣는데요. 민주주의라는 이 단어를 처음 들으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민주주의를 진보랑 혼동을 해서 민주주의와 진보는 좋은 거고 보수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시민이 자원 분배에 참여하고 갈등 해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이것보다는 좀 더 정책적인 어떤 비물질적인 면이 강한데요. 예로 저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 청원에 동의한 적이 있고요. 이런 것처럼 시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청원, 그리고 폭력 없이 정부를 몰아낼 수 있는 탄핵 같은 것이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갈래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같은 것을 예를 들자면 저희가 예전에 박모 대통령 때 촛불 시위 참여한 거 다들 기억하시죠? 네, 이런 일들을 해결하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민주주의에는 수많은 이점이 있지만 제가 보는 미래는 그렇게까지 밝지는 않은데요. 물론 여러 가지 교육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과 여러 가지의 단점이 있겠지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어떤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키운 정부에서 생겨나는 관료주의에도 어느 정도 미래가 밝지 않은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신자유주의와 관료주의 막기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저 같은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의 반경이 줄어들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저희의 미래가, 민주주의의 미래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정치 참여의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가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저희가 완전히 100% 원하는 지도자를 뽑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패키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밖에 정당을 뽑지 못하니 투표로 저희가 그나마 원하는 대표를 선출하고 시민이 결집을 해서 시민에게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보다 이로운 정책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없다고 저희가 봤던 민주주의 특집에서도 했었는데요. 저는 저로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내년부터 투표가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가족, 학교, 공동체 분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펴는 어떤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겠죠. 코로나를 막고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내년도에 대통령이 못마땅하다면 탄핵을 위해 시위나 어떤 제 나름의 청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민주주의를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